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9월 13일 오후 5시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마치 사법부를 부하기관인 것처럼 여기듯이 일장 훈시를 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에 문제가 될 만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이 마치 범죄로 확인된 것처럼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민주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사법부의 민주화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고 헌법에 반합니다. 민주화를 아무나 하는 데 아닙니다. 민주화를 군대에 적용하면 군대가 단체가 되어버립니다. 스포츠의 민주화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술의 민주화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사법부의 민주화를 적용하면은 잘못하면은 인민재판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 사법부는 헌법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됩니다. 헌법 제103조에 적혀있던 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리고 양심에 의거해서 독립적으로 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 법률, 양심 그리고 독립성입니다. 이 이외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더구나 대통령이 판사들 앞에서, 대법원장 앞에서 새로운 사법의 민주화라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경제의 민주화, 과학의 민주화, 군대의 민주화 이상의 심대한 삼권 분립에 대한 위반이고 헌법정신 훼손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그 발언을 그냥 듣고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적석에서 반박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한술 더 떴습니다. 이날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장으로서 일선 법관의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으나 현 시점에서도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를 할 것이다.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실을 규명해 줄 것으로 믿는다. 최근 사법부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현안들은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사명과 사법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참담한 사건이다.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사법부의 대표로서 통렬히 반성하고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양식 있는 국민들은 과거의 사법부의 잘못보다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의 사법부의 행태를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과거에 대해서 사과할 자격이 없습니다.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비근한 예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은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8번 위장 전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8번 위장 전입한 사람, 2번 이상 위장 전입하면은 공직에 임명하지 않는다는 게 이 정부의 지침인데 8번 위장 전입한 사람을 다른 데도 아니고 어떤 행정기관도 아니고 헌법재판관입니다. 법 존중의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인데 임명을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과 대상이 아닙니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나 이런 데서 일관된 게 이른바 우리법 연구회, 이념 편향성이 있는 우리법 연구회, 이제 언론에서 군 사법부 내의 하나의 조직이라고 하는 그 우리법 연구회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사법부 내의 권력 있는 자리에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과거를 사과할 필요도 없지만은 오늘 발언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최근 사법부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현안들은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사명과 사법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참담한 사건이다. 이것은 지금 진위가 판명되지도 않고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재판까지 가지도 않은 사건을 스스로 유죄라고 판단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조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대법원장이 무죄 추정의 원칙도 모릅니까? 불구속 수사의 원칙도 모릅니까? 유죄로 확정되기 전에 모든 사람은 무죄인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게 우리 헌법뿐만 아니라 세계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대원칙 아닙니까? 대원칙. 그것을,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이 사단은 어디서 나왔느냐? 조선일보 6월 1일자 사설이 아주 잘 정리를 했는데,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라는 거짓 선동에 편성하다니 라는 제목의 사설인데, 요컨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도 여러 번 조사를 해가지고, 처음 조사는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있다 해가지고, 블랙리스트가 과연 있느냐 확인하는 조사를 해보니까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면 거기서 끝냈어야 될 텐데, 이걸 또 다른 사안으로 일종의 별건 조사를 해가지고 상고심 재판부를 만드는데, 상고법원 만드는데 그 설립과 관련해가지고 청와대를 상대로 뭐 로비를 했다. 그래서 잘 보이기 위해서 재판 선고를 조정했다. 이런 또 의혹이 만들어지더니 나중에 두 번, 세 번 조사를 해봐도 결론은 어떻게 나왔느냐? 재판에 영향을 실제 미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미명하에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 흔적이 발견되었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고심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 흔적이 있다. 그러니까 삼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대법관들이 일치된 견해로서 재판 거래 없었다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조사보고서에서 언급한 사건은 과거사 국가배상 제한 사건, KTX 승무원 정리해고 사건, 정교조 법외노조 판결, 통합정보당 사건 등 20여 건인데, 이 조사단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구성한 조사단입니다. 법원 행정처가 이 사건들 재판에 직접 개입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직권남용 적용은 무리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냈어야죠. 그런데 이것을 외부 세력이 떠들고 해가지고 결국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이라는 조직은 법적 판단을 하는 가장 최종적인 기구고, 이 권위를 살려주기 위해서는 외부에 있는 사람도 노력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대법원장이 권위를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게 무슨 살인사건이라든지 반역사건 같은 게 아니고 행정적 사건이 발생하면은 법원 내부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검찰의
그 문제를 던져가지고 검찰을 개입해가지고 검찰이 조사를 하도록 만들면은 법원의 권위는 지금처럼 되는 거죠. 지금처럼. 지금 법원이 검찰 앞에서 벌벌 떠는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 눈에 비친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법치의 치명적인 훼손이 되는 거죠. 과거에 박정희 정부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요. 그때는 정보부가 워낙 힘이 세니까 정보부 밑에 검찰 법원이 벌벌 기는 것처럼 보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법원이 검찰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제 기억으로는 한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 말은 한국의 법치가 30년 후퇴했다는 뜻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해결해야 되죠. 이 사안이 거의 다 법원 내부의 조사로서 이미 여러 번 조사를 해가지고 결론이 나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조치를 하면 될 텐데 이것을 굳이 수사로 하겠다. 수사하는 방향이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표적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정치적 수사. 법원을 상대로 하는 수사가 정치적 수사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난 행태를 보면은 이분이 대법원의 권위, 법치의 엄정성을 지킬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자기 편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그리고 청와대나 대통령의 반법치적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 전혀 제동을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판사들을 떨게 하고 있는 선동 세력의 법치 파괴적 공격에 대해서도 이 방패 역할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판사들이 발언을 해야죠. 판사들이. 그리고 바깥에 있는 변호사 협회에서 변호사들이 이 법치의 위기, 상권 분립의 위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나와야 됩니다. 특히 변호사 협회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대한변협은 최근 2, 3년 동안 권력이나 선동 세력에 의한 법치 위협에 대해서 의미 있는 항의 성명서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이해관계에는 열심히 하고, 더구나 제 기억에도 새로운 것은 작년 10월에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만료되었을 때 당연히 석방해서 재판하도록 해야 되는데 구속기한을 연장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게 불복해서 앞으로 재판에 협조하지 않겠다, 불출석하겠다고 선언한 대한변협의 반응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왜 지켜지지 않느냐 하는 항의 성명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비협조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럼 변호사협회가 왜 존재합니까? 변호사협회는 그 말 그대로 인권 옹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구 아닙니까? 판사의 대변인이 아니잖아요. 감사합니다.